시장이 안 좋다니까 관심이 없었다가 또 누가 돈 번다니까 덤벼들었다가 내 동창 개똥인 애가 돈 10억 벌었다더라라고 하니까 질투나서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 저놈 다 들어오게 되고 다 들어오니까 급등장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급등장을 더 올려버리게 되고 조금만 시장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급락하게 되고 이게 결국 뭐 때문에 발생되느냐? 약 한 20년 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시나요? 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종말론 같은 그런 확신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를 한 15년 차 정도 됐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본질은요. 오르고 급등하고 떨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결국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시장이 안 좋다니까 관심이 없었다가 또 누가 돈 번다니까 덤벼들었다가 내 동창 개똥인 애가 돈 10억 벌었다더라라고 하니까 질투나서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 저놈 다 들어오게 되고 다 들어오니까 급등장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급등장을 더 올려버리게 되고 조금만 시장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급락하게 되고 이게 결국 뭐 때문에 발생되느냐? 여러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고 하는 건 부동산 시장이든 아니면 주식 시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그 욕심을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확신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일 뿐 이것들을 너무 확신론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시장이 반등장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의 사이클이 꽤 길기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데드캣 바운스 얘기는 저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지난 2009년의 모습이 데드캣 바운스였으니까. 근데 그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는 DTI 제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DTI 제도라는 거죠. 결국 바꿔 말하면 그 의견이 분분한 거는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직전장이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는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규제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에 상승이 계속 오랫동안 이어진 상태라는 근거가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라면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라든지 대외 충격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대외적인 충격은 제가 모르겠고 왜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을 보게 되면 급격한 위축을 받기 위한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완화 정책에서 지금 시장이 반등세에서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강해지게 되면 정부는 강력한 규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데드캣 바운스는 그때 나오게 될 수 있는 소문이 있겠죠. 또 다시 말하면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친놈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은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들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데드캣 바운스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이 점점 번져나가면서 다시 옛날같이 들썩거리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정부가 한 방 크게 때릴 것이다. 그게 바로 데드캣 바운스의 시초가 될 것이고 그거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지 그것들을 의견을 분분하다고 먼저 떠드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입만 가지고 하는 소리지 사실상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투자자에게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활황장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어떻게 잡아채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난 12월에 강남 같은 경우를 그래서 샀다. 가장 최악의 시점에 샀다. 그런 분들은 데드캣 바운스에 신경 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의 의미는 별 큰 의미가 없고요. 다만 워낙 직전장이 급등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나기 상당히 쉬운 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제 얘기가 굉장히 좀 듣기에 따라서는요, 에이씨, 두루뭉술이라고 발생될 수 있겠지만 시장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이고, 감히 재단을 했다가 그 뛰어난 시장의 분위기, 사람의 IQ보다 더 뛰어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거를 내가 꿰뚫어서 뭘 하겠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